논란의 공수처. 이에 공수처장을 맡고 있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번에 핫쌈 두 번째 주인공인데 시무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불러서 이게 논란입니다. 공수처장 시무식에서 눈물의 찬송가. 독일 본회퍼 목사가 처형 직전 쓴 시. 히틀러 정권에서 반나치 운동을 펼친 인물, 훌륭한 분이네요. 선한 능력으로 소개 뒤 해당 시에 곡 붙인 찬송가를 부르다 대성통곡했다. 이런 보도인데 중앙일 보도입니다. 이게 대성통곡인지 아닌지는 또 보는 분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중앙일 보도에 따르면 시무식에서 대성통곡했다라는 건데 이게 또 대성통곡까지인지 아닌지는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무식에서 대성통곡했겠습니까?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 김진욱 처장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인데 단합된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데 그동안 핍박받아서 울부짖은 건 아니다. 대변인 관계자는 또 울부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찬송가 불렀다 시무식에서 이게 아니라 시무식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논란의 김진욱 처장이 대성통곡 내지는 울부짖은 걸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 이게 지금 논란의 포인트 같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공수처장은 지난해, 지지난해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에게 황제 의전을 베풀었다.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제공해서 아무도 눈치 못하게 편하게 조사받고 편하게 가시게 조치를 했다. 그리고 민간인과 특히 국민의힘 관계자, 정치인들의 이 휴대전화, 개인 인적 정보를 공수처가 무작위하게 털었다. 민간인 사찰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 굉장히 많은 논란의 인물이었는데 시무식에서, 시무식 맞죠? 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아니라 시무식에서 대성통곡 내지는 울부짖었다라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이렇게 물러빠진 분을 굉장히 마음이 약해 보이세요. 보통 이 시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원들하고 하는 공식적인 공적 행사인데 예. 저기서 눈물을 보일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감정이 이렇게 막 복받쳐 올라야 되는데 아니 살짝 눈물을 흘린 정도인지 아니면 중앙일보 보도 보면 대성통곡, 네. 공수처 대변인 관계자는 울부짖어 이게 뉘앙스가 어느 겁니까? 그냥 눈시울이 적셔진 정도는 넘어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콧물을 훌쩍훌쩍 하셨는데 대성통곡이라고 기사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촉촉 눈시울을 적신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그거보다는 좀 넘은 것 같은데 모를 일입니다.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검찰을 못 믿어서 고위공직자들 수사하겠다고 만든 조직이고요. 공수처 만들 때 국민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엄청 반대했고요. 민주당하고 정말 국회에서 굉장히 몸싸움을 벌여서까지 민주당이 정의당의 영혼까지 사서 만든 조직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근데 공수처는요, 지난 설립된 이후에 민주당에서조차도 도대체 한 일이 뭐가 있냐라고 비판을 받을 만큼 굉장히 실적도 없고 수사에 대한 성과도 없고 그러고선 계속 사람만 늘려달라고 있었는데 그 수장이 바로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입니다. 예. 그럼 본인이 지금 굉장히 부끄러워하셔야죠. 근데 어린애처럼 운다? 이거 도대체 국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야단도 못 치겠어요. 야단 쳐서 우셨나? 아니면 어디 본회퍼 목사의 선한 능력? 본회퍼 목사가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성도들과 믿음을 지켰던 또 나치에 저항했던 사람에게 위로하고 희망을 갖고 버티라고 응원하는 노래였습니다. 근데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하시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종교적 편향성을 떠나서 지금 공수처장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실 일 하셔야죠. 임기 1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대한민국 역사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한 줄 정도는 세워야 되는데 아니 이성윤 지검장 몰래 의전으로 모셨다는 거 정도 한 줄 나오게끔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우실 힘으로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공수처의 임기 안에 좋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 대변인실 관계자의 지난 5일 해명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 해명인데 혹시 다시 한번 우리 PD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명한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단합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강조하다가 울컥한 거다. 임기가 마지막 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름다운 단어들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단합합시다. 우리가 함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이러다 보면 이 선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울컥을 한 거다. 근데 그 뒤에 이 대변인실 관계자가 안 붙여도 될 만한 말을 붙였어요. 그동안 핍박받아서 울부짖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과연 보는 사람은 아 저래서 울었나? 뭐 때문에 울었나? 라는 걸 한 번 또 갸우뚱하게 한다 만드는 해명이란 말이죠. 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김진욱 처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과 실적 압박 많이 받았다. 그것 때문에 혹시 우셨나? 라는 뭐 추측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장님 임기 중에 처리한 사건, 기억날 만한 사건이 한두 건은 좀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성과에 대한 압박, 실적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 실적에 대한 압박, 누가 이런 압박을 준다는 건지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본인도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씩씩하게 답변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논란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종교 편향의 논란의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주선한 능력이로라는 찬송가는 뭐 서구 사회에서 흔히들 유명한 페이머스 송이기 때문에 그거 부르고 울었다고 논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공처장이 왜 울었나? 그 대변인실 관계자는 왜 저렇게 핍박을 언급하면서 울부짖은 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을까와 관련된 논란이 더 커 보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혹시 공수처장이 왜 우셨다고 보십니까? 정말 이거야말로 괴상하고 이상한 일 같아요. 시무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올 한해 잘 해봅시다. 직원들이랑 막 격려도 하고 힘을 내어보자라는 그런 날이고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조직의 장이에요. 사장님이 갑자기 시무식에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울어요. 그리고 지금 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꽤나 크게 운 것 같아요. 울부짖는다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첫 번째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그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를 보면은 가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 맞으리 뭐 이런 내용이에요. 가사 아름다운 가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래 자체, 시 자체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나치의 어떤 탄압에 항거했던 목사님의 시를 노래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나만 선하다. 나는 선하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치하면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물론 뭐 공수처장이 정치인은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선하다. 그리고 상대방은 나치에 준하는 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해요. 그래서 제대로 판단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공수처장이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쳐도 이걸 입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억해 보세요. 공수처가 맨 처음에 출범할 때 정말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하게 출범을 했지만 기억에 남는 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기억하시겠지만 고발사주 의혹 때도 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번번이 거부됐었거든요. 그만큼 실력을 입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서름들이 복받쳐서 아마도 이제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우신 것 같은데 이 노래 선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나치다. 기억하시겠지만 박찬대 의원도 작년인가요? 그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나치가 덮쳤을 때라는 시낭송을 해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선하고 상대방은 나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독선과 아집에 빠진 정책이나 주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부적절한 노래 선정이며 시무식이며 행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 개인 의견입니다. 국민의힘의 양금희 대변인도 논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논평냈을까요? 김진욱 처장이 흘린 눈물은 자신을 임명해준 지난 정권의 친이병 노릇을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함, 이런 복합적 감정이 김 처장의 눈물샘을 자극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찬송가는 교회에서 부르고 눈물이 나면 집에 가서 우십시오. 물론 사표부터 내고 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집에 가서 울어라 사표 내고 굉장히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야박한 논평을 내기도 했는데 공수처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딱 이렇다 할 수사 능력도 성과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 편향 논란만 남긴 기관으로 많이 비판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출범 기능과 목적을 생각할 때는 첫 술에 어떻게 배부르냐, 너무 야박하게 굴면 안 된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나온 공수처장의 시무식에서의 눈물 내지 뭐 대성통고,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뭐 우리 지금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이게 정치권에 나오는 논평도 그러고 왜 이렇게 이게 조롱 아니면 이렇게 야박함이 야박하다. 넘쳐나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수처의 출범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검찰이 검찰 권한을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 중요한 검찰 권한의 행사라는 것은 국가 형벌권이거든요. 국가 형벌권이라는 것은 강제적 물리력입니다. 강제적 물리력을 국민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이 과연 견제받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행사됐어야 되겠습니까? 행사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수사기관, 반부패 기관들에 대해서는 6개 기관에 나눠 가지고 권한과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예.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6개 기관에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하면서 절제되고 엄격한 상황에서 국가 형벌권, 검찰 권한이 행사돼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기관, 모든 정부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수처의 출범은 역사적 평가를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수사 인력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또 사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심사를 해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열악한 게 사실이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도 첫 술에 배부를 수 있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뭉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지 이것을 굳이 이렇게 조롱하고 야박하게 한쪽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정책과 예산으로 좀 뒷받침해서 부족한 실력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지. 마치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 뺨 한 대 더 때리는 것이 저는 맞는지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래도 속상해서 오는데 네. 걷다 대고 또 야박하게만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 본인들이 하는 예. 이야기는 다 기록에 남습니다. 그거 전부 저 자기한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야박하고 야박하게 하지 마라. 조롱 예. 섞인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글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공수처는 이에 대해서 단합된 마음을 강조하다 울컥한 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있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